자, 9월달 거는 여기까지고요. 지금 이미 주중에 시험을 보면서 2019년도 11월달 게 조금 누락된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때부터 집합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집합 누락돼가지고 좀 다시 봐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거 채워서 정리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습을 많이 해서 진행을 해놓을수록 더 정의가 가능해지고, 혹시 19년도 11월 거 다 못했다 아직? 이게 끝내고 갔잖아 어차피. 대부분 다 끝낸 걸로 봤는데 못 끝냈으면 해서 정리해 주시고, 갑시다. 4번 빼고 5번부터 진행하도록 할게요. 5번 정리가 어려운 건 없지만, 자, 바로 여기서 한 번 더 점 A가 x1, y1이고 점 B가 x2, y2라고 했을 때 3분 AB를 그대로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은 그대로 M 플러스 N분의 MX2 플러스 NX1으로 정의하시면 되겠고요. 이 정도로 넘어갈게요. 자, 보기차식 형태인데 x제곱을 a로 치환해서 a제곱 마이너스 a 빼기 12꼴로 정리를 할 거고 인수분해에 따라가시면 되겠죠. x제곱 빼기 4가 나와지고 요거까지 만들어지니까 차로 진행이 가능할 것이고요. x 빼기 2 x제곱 더하기 3이 되겠죠. 자, 문제꼴이 절대값 fx가 반대쪽에 어떤 a보다 작을 때의 영역인데 당연히 뭐가 나와야 돼요? fx가 a와 마이너스 a 사이에 나와 있다는 걸 볼 수 있겠죠. 넘어가고요. 자, 두근 근각의 관계가 나와 있으니까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베타가 a분의 c 꼴 적용시키자는 거고, 연립방 정식인데 1차랑 2차가 나와 있으니까 1차를 한쪽으로 정리해서 대입하는 걸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죠. 2차가 나올 것이고, 넘어갈게요. 사실 출제자 의도는 주직선의 교점을 지나니까 3x 더하기 2y 빼기 5 괄호 플러스 k 한 다음에, 됐죠? 그럼 정리를 해가지고 x의 개수가 3 더하기 3k의 x, 여기에서 2 더하기 k의 y, 뭐 반대쪽 숫자가 나오겠지만 정리를 해서 기울기가 2가 되게 설정을 해달라는 게 출제자의 의도인 건 맞거든? 근데 솔직히 굳이 얽매일 거 없이 교점이니까 연립해서 정리를 해주고 평행한 직선 이렇게 따라가줬으면 좋겠어요. 넘어갈게요. 이 친구 수직선 꼭 등장했으면 좋겠거든? 아직 연습을 하는 기간이니까. 그래서 인수분해하면은 x 빼기 6 곱하기 x 플러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고, 여기도 뭐 인수분해는 뭐 가볍게 될 것인데, 뭐 자기만의 하고 있는 방식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뭐 부등식이 나왔을 때 어떻게 접근을 할지 그거는 뭐 편하게 접근해 주시고, 수직선만 명확하게 해줬으면 좋겠어. 두 개로 나오든 겹쳐서 나오든 요거 수직선만 좀 주의해 주라는 얘기 강조하고 넘어가고요. 이 친구는 x축과 접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연립했을 때 판별식이 0인데, 중요한 건 x값이 1,0에서 접한다는 얘기 자체가 꼭지점의 좌표를 제공을 했으므로 주어진 y는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라고 하는 식 자체가 x 빼기 1의 제곱이라는 거. 됐죠? 이렇게 접근하셨으면 합니다. 전개해서 a, b 구해서 계산하는 문제까지. 왜냐면 극초반에는 최대한 정리까지 해주는데 이제부터 겹치기 시작하거든. 그리고 겨울방학에 모의고사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한 3강에서 4강 정도는 어느 정도 풀어주겠지만 그 이상은 무의미해요. 지금도 거의 괜찮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똑같이 y는 x 대칭이니까 일단 x랑 y 바꾸고요. 지난번에 우리 역함수 얘기할 때 한번 나왔던 대칭 이동이고, 점 B를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이동, y축의 방향은 k만큼 이동했으니까 정리한 친구 가지고 한직선 위에 있다. 기울기가 같다고 세워주시면 되겠죠. 또한 중심이 3,2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5이면 x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2의 제곱이 5가 되겠고, 또 직선 사이의 거리가 최소값이래요. 그럼 뭐 해주면 돼? 원과 직선인데 직선부터의 거리가 최소가 되려면은 중심부터의 거리에서 반지름만큼을 빼준 거리, 여기가 최소가 될 것이다. 까지 정리해 주셨으면 됐습니다. 어쨌건 원이랑 직선이 나왔을 때는 저 정리가 필요하고요. 에이, 앞에 걸 들어야 되는구만 지금. 끝나가지고. 좀 따뜻한 좀 얘기 좀 합시다. 자, 다시 해볼게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이런 글밥이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들어봤을 것 같은 게, 글씨가 많을수록 오히려 더 쉬워. 막 이런 얘기. 글씨가 없을수록, 만약에 문제가 짧을수록 되게 어려운 문제나 이런 얘기들 뭐 비슷하게 들어봤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글씨가 많다는 얘기는 계속 뭘 시킨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시사항대로만 똑같이 따라가주면 된다고. 결국은 꼭지점으로 할 때 A, B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OAB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주어진 친구를 가지고서 일단 점 A의 X좌표가 X1, Y1, 점 B 자체를 X2, Y2로 잡아서 시작을 하자. 그리고 또한 OA를 2대1로 외분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아까 얘기했던 외분점 공식 그대로 사용을 해주면 P점의 좌표가 2x1, 2y1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 Q점의 좌표가 2x2, 2y2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근데 만약에 여기서 2줄로 넘어갈 때 본인이 내분점이나 외분점의 공식을 모른다? 라고 하면 얘기해야지. 아까 전 단원에서 이미 나온 거고. 근데 내분점, 외분점 공식을 아는데 2줄이 안 나왔다? 그럼 진행을 안 하고 있다는 것 뿐인 거지. 원하는 건 성분 PQ의 중점의 좌표가 4,5라고 했으니까 중점의 좌표는 2분의 2의 합을 또한 2분의 2의 합을 계산해준 친구가 뭐다? 4,5다. 계산해주면 여기다 쓸게요. x1 플러스 x2의 값이 똑같이 4, y1 플러스 y2의 값이 5가 되는 걸 볼 수 있겠고, 나온 건 나온 거고 하라는 건 하라는 거야. 무게중심의 좌표는 3분의 세세합이니까 이용해서 구해줄 수 있겠죠. 어렵지 않았겠고. 자, 그리고 16번입니다. 자, 이 녀석 우리 지난번에 했을 때 어디 유형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2020년 유형의 16번 있거든. 그래도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기에 뭐 중점 얘기했던 이런 유형이 있어. 그거랑 똑같은 문제야. 보자마자 이거 다 들어갈 때 지난 2020년 16번에 들어갈 때 쌤이 딱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게, 얘들아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나오면 무조건 뭐 생각해라? 근과 계수의 관계를 생각을 해야 돼. 방정식 연립 이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 넘어서 근과 계수의 관계까지 생각을 해줘야 한다고. 정리를. 근데 지금 여기서는 그래프가 나오지 않은 것 뿐인 거지. 뭐야? 2차 함수랑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고 써있잖아. 그러니까 문제를 다 못 풀어도 좋아. 계속 그 얘기를 하잖아. 어차피 실전에 생각보다 시간이 좀 남아있어. 근데 모의고사는 특히나 더. 근데 봐봐, 여러분들이 얘를 보자마자 무엇을 해야 될지, 즉 아래로 굴러긴 포물선이랑 직선이 만났을 때 교점 얘기를 한다는 것을 바로 적용을 못 시키면 문제가 된다는 거지.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쓸 예정이고요. 실제로 이 녀석을 가지고서 서로 다른 두 점 A와 B에서 만난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연립을 해준 2분의 1 x 빼기 k의 완전 제곱은 x. 정리. x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2의 x 더하기 k제곱은 0으로 정리가 될 거예요. 정리를 하시면. 그때 그래프가 현재 이렇게 생겨서 교점을 각각 A와 B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교점의 X좌표를 각각 알파와 베타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대로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2K 더하기 2, 그리고 알파 베타는 당연히 K제곱이라는 걸 볼 수 있게 돼. 그때 X축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린 지점을 C와 D라고 했을 때 여기 어디?
선분 CD의 길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얘를 뭐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뭐로 표현하게? 여기서 베타 빼기 알파만큼 멍청한 얘기가 없는 거야. 절대값 알파 빼기 베타가. 그러니까 베타 빼기 알파가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야 솔직히. 왜냐면 베타가 오른쪽에 표시되어 있고 베타 빼기 알파가 CD의 길이는 맞아. 근데 우리는 어차피 이 녀석을 근과 계수의 관계로 이용을 하기 위해 무엇을 할 거예요? 양변을 제곱하여 알파 빼기 베타의 전체 제곱이 알파 더하기 베타의 완전 제곱에서 4알파 베타를 뺐다는 걸로 접근을 할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표기가 맞다는 거야 파란색이. 오케이? 베타 빼기 알파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적용이 가능하시겠고요. 알파 더하기 베타가 나와 있으니까 여기 반대쪽 좌변은 36, 여기는 보이는 그대로 2k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k 제곱. 요거 계산 정리해주면은 만족하는 k 값은 그대로 4가 만들어집니다. 연습할 가치가 좀 있어요. 내년도 3월달 모의고사까지는 어느 타이밍에 나올지 모르겠지만 한두 번 정도는 나올만, 한 번 정도는 못해도 나올만해. 요 개념은. 그래서 연습의 가치가 있고, 얘기한 것처럼 2020년 16번에서도 나왔거든. 이거 2022년인데 그러니까 충분히 가치가 있는 문제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자, 17번입니다. 요번 주에 좀 요구한 사항대로 많이 좀 받아주려고 하는 친구들이 좀 많이 보였거든 사실. 그러니까 내가 첫 번째 요구사항이 그거였잖아. 백지로 남겨오지 않았으면 한다고. 근데 이제 본인 나름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아니 모르는데 뭐를 어떻게 합니까? 라고. 근데 그 나름 백지를 안 만들기 위해서 문제를 한두 번이라도 더 읽어봤다면 또 남는 게 있는 게, 들었을 때 아 나 저게 안 됐구나라도 남을 수 있다는 거야 결국은. 그래서 백지를 남겨온 게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백지 상태로 가지고 온다는 게 되게 심각하다는 걸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는 거거든 사실. 본인 등급만큼 맞춰질 텐데 일단은. 자, 여기서 뭐를 가지고 가야 하냐면 기본 개념 한 번 더. A점과 B점에 대해서 X축 위의 점 P가 있을 때 선분 AP 플러스 선분 BP의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개념이에요. 기본 유형이고. 그럼 AP랑 BP를 이렇게 연달아서 움직일 건데, 여기서 재밌는 사실 하나는 우리가 X축 위에 있는 어떤 아무런 점 P점들로부터 B점을 만약에 반대쪽으로 대칭 이동을 시켰을 때, 대칭 이동을 시켰으면 여기가 같은 거고, 근데 내가 X축의 위에 있는 어떤 점으로부터 이 반대쪽의 대칭인 B'까지 연결을 하게 되면 무조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100% 합동이라고. 자, 왜? 여기 길이 같은, 여기 직각, 얘는 어떤 점이건 간에 연결을 하면 공유를 할 거 아니야. 됐죠? 공유를 할 거 아니야. 약간 이미지화 시키면은 그 수면 형태에서, 그러니까 여기 수면에 비친 형태로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거든. 그럼 그 상태에서 어떤 점에서 내가 연결을 하더라도 이렇게 수면에서 연결을 시켜주면 반대쪽까지 당연히 같겠지. 뭐 물에 이렇게 내가 잠겨있다고 하면은 내가 손 모양은 이렇게 하면 똑같이 반대쪽도 똑같이 생기는 것처럼. 근데 그 모양이 생기는 이유가 합동이기 때문인 거라고. 합동은 S, A, S 합동이 될 것이고. 그래서 무조건 X축 위에 어떤 점으로부터의 반대쪽 대칭인 지구과의 거리가 같고, 그래서 AP 플러스 BP의 형태는 AP 플러스 B'P와 항상 같을 수밖에 없고, 최단거리는 직선거리라는 걸 생각하자고. 9월달에 나옵니다 이거. 왜냐면 대칭 단원이 딱 들어가기 때문이거든. 만년은 지금 안 들어가져 있지만. 근데 핵심 포인트는 이거야. 상당히 쉬워요. 튕겨지는 느낌이 났으면 좋겠어 여기가. 그리고 튕겨진 부분은 거울로 이루어져 있고, 튕겨졌다 하면은 이 문제는 무조건 튕긴 쪽으로 대칭을 시켜주기만 하시면 해결이 돼요. 이게 다야. 그러니까 다른 거 생각하지 마. 여기 튕겨졌어. 대칭. 여기 튕겨졌어. 얘의 대칭. 그럼 보이는 2,3은 y는 x 대칭이니까 3,2고, 얘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바로 직선거리 구해주시면 해결. 됐죠?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봤을 때 11월 달고 어려웠다고 하는 친구들이 좀 있더라고. 자, 다시 가볼게요. 여기부터 약간 기술적인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 여기부터 이제 백지 얘기를 한번 더 해볼게. 여기서 뭐 많은 학생들이 걸린 건 아니야. 왜냐면은 너무 대놓고 X축과 만나는 점의 개수라고 했으니까 판별식 쓰세요 라고 하는 접근이 나왔단 말이야. 여기 자체가. 근데 쌤이 여기서 강조를 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나는 이렇게 생각해. 솔직히 얘기해서 본인 등급 기준으로 이제 등급으로 그냥 솔직히 까놓고 얘기를 하면은 5는 좀 애매한데 4까지는 이걸 맞춰야 돼. 왜냐면은 5랑 4에 대한 약간 개념의 차이가 뭐냐면, 그러니까 3, 2는 말할 것도 없는 거야 당연히.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 정수를 들이밀었잖아. 난 이게 정말 크거든. 왜냐면은 여러분이 K의 값에 대해서 결국은 문제를 어려워하는 이유는 단 하나야. 문자 때문이야. 우리 뭐 모든 다른 특강들 모든 수업들도 마찬가지야. 어려운 문제들은 문자가 깔려있고 글밥이 길어. 어쩔 수가 없는 형태거든. 어려운 걸 낸다고 해서 연산을 어렵게 내서 막 3억에 70제곱 이걸 계산하죠. 이러진 않잖아. 우리 연산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은 지금 얘가 뭐 이렇게 길어 이런 느낌을 만약에 본인이 받았잖아.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진단을 해야 되는 게 쌤은 항상 1을 얘기를 하거든. K에다가 1을 넣어봐. 그럼 X제곱 더하기 4X 더하 계산해주면은 1을 넣으면은 마12, 3이니까 마이너스 15니까 25가 되겠죠. 플러스. 그럼 이 상태에서 X축이 만나는 점의 개수를 하려면은 결국은 판별식을 진행을 해줘야 된다는 거지. 어차피. 그럼 했을 때 판별식 하면은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100으로 들어가면 음수네. 교점의 개수가 0개가 되겠지. 근데 만약에 대입을 했을 때 글밥까지 못 갔어. 그러면은 문자인데 했겠어? 어차피. 그러니까 좀 더 연습이 좀 더 필요하다는 거고. 자, 본론으로 다시 되돌아와서 첫 번째 녀석에 대한 판별식을 D1이라고 하면 B' 제곱 마이너스 AC를 진행을 해줄 수 있고요. 됐죠? 그럼 정리를 해주게 되면은 D1에 대한 값은 12의 K 빼기 2 곱하기 K 플러스 6 이렇게 정리. 같은 방식으로 아래에 있는 GX에 대한 판별식을 진행을 해주면 마이너스 12 곱하기 K 빼기 10 곱하기 K 빼기 2가 되겠고. 됐죠? 자, 이 상태에서 구분을 지어줘야 돼. 결국은 0인 지점을 기준으로 생각할 수 있고 0보다 크냐 작냐를 조사를 한다는 거지. 오늘 수투했던 사람들은 조금 비슷한 느낌을 받으면 너무 잘하고 있는 거거든. 자, 일단 더 가보면은 수직선에다가 그대로 표시를 할게요. 여기 판별식 D1 같은 경우는 X값이 결국은 마이너스 6과 2일 때를 경계점으로 X값이 마이너스 6과 2일 때인 이 빨간색 두 지점일 때는 fx와의 x축과의 교점의 개수가 여기 1개, 여기도 1개라고. 그리고 마이너스 6보다 작을 때와 2보다 클 때 영역일 때는 교점의 개수가 각각이 2개가 되고 요 사이일 때는 일단은 0개가 되겠죠. 적어요 좀. 또한 여기가 2일 때 10은 이쪽에 있는 상태니까 파란색 D2A 같은 경우는 여기가 똑같이 1개, 여기도 1개가 되겠고 같은 방법으로 음수니까 이쪽 사이가 오히려 2개, 이쪽 바깥쪽의 개수가 0개가 진행이 되겠죠. 그럼 겹치는 부분이니까 여기 부분 겹치고요, 여기 부분 겹치고요, 여기까지 가지고 가시면 되니까 마이너스 5부터 9까지 가지고 가시면 되겠죠. 개수는 직접 세주시면 좋을 것 같고 판별식을 쓴 다음에 부딪혀서 못하겠다고 찡찡댔으면 좋겠고. 자, 19번 네모 박스 형태이고요. 19번 형태에서 주의했으면 좋겠는 것은 전부터 수업 시간에 얘기하지만 저 핑크색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는 과정이 문제가 되는 파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해줘야 돼. 지금 보면은 일단 내용은 문제에서 원하는 대로 따라간다고 했으니까 써져 있는 A점들이 다 공개가 되어 있잖아요. 마이너스 1,4, B점은 마이너스 3,0, C점은 0,-2, D점은 1,3 나와 있고 그 상태에서 이제 아래로 가볼게요. 원하는 걸 따라서 가니까 점 A를 지나면서 B와 D를 지나는 직선의 수직이래.
그럼 일단은 B와 D를 지나는 직선의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선분 BD를 지나는 기울기를 구해줬더니 기울기 값이 4분의 3이 나옵니다. 핑크색 아래쪽에 있는 형태가 될 것이고, 그러면은 그 친구의 수직이니까 우리가 원하는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겠죠. 그럼 다시 점이 아니라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4이면서 마이너스 1,4를 지나는 직선이 되겠고, 그러면은 y 빼기 4는 마이너스 3분의 4 괄호 열고 x 더하기 1이 되겠냐는 거지. 된다는 거지. 근데 여기서 이제 묻고 싶은 건 이거야. 지금 이게 첫 줄이잖아. 근데 여기서 틀린 사람 중에 이 첫 줄을 해결을 못하고 틀린 사람들이 있다니까, 보면은. 근데 첫 줄을 해결하지 못하고 여기까지 못 왔는데 저 내용은 물어보면 다 안다고 해. 근데 과연 이게 아냐고. 알아서 몰라서 정리를 못한 거밖에는 안 보이잖아, 사실상. 그런 차이라고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나서 네모만 쫓는 게 아니라 스토리라인을 똑같이 쫓아갔으면 좋겠거든. 다음 문제는 뭐래요? 이때 A를 중심으로 하고 점 A를 중심으로 하는 원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일단은 x 더하기 1의 완전제곱 더하기 y 빼기 4는 완전제곱이 될 것이고, 됐죠? 선분 BD라고 했으니까 BD 사이의 거리를 구했더니 반지름이 5가 나오는 걸 볼 수 있겠네요. 얘와, 됐죠? 여기 정리는 아직 다 하지 않아놨지만 여기까지 정리를 그대로 진행을 해주면은 그때 L1이라고 하는 y는 마이너스 3분의 4x 더하기 8이라는 이 두 직선 L1이 만나는 점 중 점 C와 거리가 더 작은 점을 E라고 한대요. 그렇게 해서 만나는 점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연립해주면은 진행해주면 어떻게 돼? 점이 2,0과 마이너스 4,8이 나옵니다. 연립해주면은 진행될 이야기고, 그때 거리가 더 작은 점을 E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점 C와 거리가 더 작은 점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사이의 거리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네. 됐죠? 그때 또 이번엔 뭐래요? 점 C와 점 E를 지나는 직선을 구해달라고 했고, 그러면 그때 가까운 친구가 지점이 2,0이라는 걸 볼 수 있고, 그럼 결국은 점 E가 이 녀석이라고 했을 때 점 E와 점 C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달라고. 그럼 뭐가 돼요? 그대로 y는 x 빼기 2가 된다. 그러니까 밑에 줄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문제를 못 푸는 첫 번째 이유가 당연히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 아닐까? 그렇지 않아? 근데 이 네모칸 형태는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풀지를 제시해 준다니까? 그냥 그대로 똑같이 따라하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의 과정까지 해서 난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하고 싶은 게, 나까지의 과정을 이용을 하는 동안 여러분이 여기서 공식을 구하는 방법을 모르는 게 아니야. 여기까지, 근데 저 요거를 잘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한다면은, 딴 거 끄는가, 여기까지의 과정을 하는데 선생님 저 원을 잘 모르겠는데요, 직선을 모르겠는데, 그럼 당장 와 해줄게. 이 정리가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런데도 본인들이 알잖아. 꽤 많이 틀렸거든. 사실 꽤 많이 틀렸는데 나는 틀렸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안 풀었다고 얘기를 하고 싶어. 그러니까 이 모의고사 취지가 좀 뭐가 있냐면은 9월달 시험을 보면서 그냥 여러분이 끝까지 붙들고 계속 그냥 하려고 하다 보면은 지금 연습하는 기간에도 뚫어지거든. 그럼 9월달부터는 진짜 그게 뚫어져. 그리고 조금만 더 얘기를 하면은 어차피 우리의 현재 목표는 대학 진학이잖아. 그렇지 않아? 지금 뭐 목표가 뭐 고등학교 때 어디까지 뭐 이런 느낌 아니잖아. 뭐 갑자기 뭐 과거로 전학을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 조기 졸업을 하겠다 뭐 이런 시스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 상태에서 진학이 목표라고 했을 때 여러분도 알겠지만 대부분 수시나 정시 이 둘 중에 하나를 골라봐. 근데 여기서 쌤이 얘기하고 싶은 건 이런 느낌이야. 수시도 어차피 따로 대비를 해야 돼 우리는. 근데 모의고사 점수가 진짜 탄탄하게 받쳐주는 상태에서 수시를 평가를 해야 진짜로 진짜 우리가 생각해봐. 수시 점수가 생각보다 안 되는데 정시는 생각보다 탄탄하게 진행을 하고 있어. 왜냐면 그냥 진행만 하면 되거든. 그러면 전략이 달라져. 생각하는 것보다 수시를 더 공격적으로 쓸 수도 있고 조금 더 이제 할 수 있는 바리에이션이 엄청나게 넓어진다는 거야. 근데 둘 다 그냥 깨갱깨갱 하고 있잖아.
그런 게 너무 아까워. 1학년 때까지는 특히나. 그리고 요거를 토대로 어차피 만들어야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좀만 더 읽어보고 조금만 더 뭘 하려고 해봐. 그러니까 그 얘기를 나는 어떻게 이렇게 막 디테일하게 맨날 설명할 수 없으니까 단 한마디로 정리하는 거야. 백지로 남겨오지 말라고. 응? 그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특히나 마찬가지 20번입니다. 여기가 백지라고 하면은 정말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이 백지 상태를 어떻게 안 만들었는지 기억을 해주셔야 한다고. 자, 무슨 말이냐 가볼게요. 일단 최고차의 개수가 1인 4차당식이라고 했으니까 난 안 좋아하지만 그냥 할게. x 4제곱 더하기 bx의 세제곱 더하기 cx의 제곱 더하기 dx 더하기 2라고 정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난 좋아하는 틀은 아니야, 솔직히 얘기하면. 일단 여기까지 됐죠? 자, 그 상태에서 주어진 문제에 fx를 x 더하기 1로 나눈 나머지랑, 그러니까 어떻게 나누었을 때 관련된 문제들이 나와지면은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방식은 당연히 뭐야? 나눗셈 좀 검산식이야, 검산식. 그럼 그대로 가보면 x 더하기 1로 나눴을 때 여기에 어떤 몫이 발생을 하고 나머지가 r이다예요. r로 세울게요. 1차였으니까. 근데 주어진 밑에 아래 문제에서 fx를 x제곱 빼기 3으로 나눴을 때 여기도 몫이 나오는데 나머지는 똑같다며. 쓰시고 한 번 더 이 친구도 마찬가지 fx 더하기 1 빼기 5를 x 곱하기 x 더하기 1로 나눴을 때 이 몫은 q3라고 하고 나머지는 없으니까 끝. 아무리 못해도 얘는 썼어야지. 수상시험 대비를 정리를 했다면은 문제를 풀고 자시고가 아니라 얘는 쓰였어야 한다는 거야. 여기서 백지라고 하는 의미는 이런 뜻이야. 문제를 풀기 위해 정확한 방법이 아니라 읽었을 때 여러분이 배운 베이스로 정리를 하면 된다고. 근데 대부분 여기까지 설명을 했을 때 이거를 문제 삼지는 않는다고. 그런데 안 써오니까 문제라는 거지. 자, 근데 여기서 이 둘을 봤을 때 어쨌건 4차라고 하는 식의 형태를 1차와 2차로 나눴을 때 요 나머지가 같다는 개념을 조금 바꾸어 보면 fx라고 하는 녀석은 x 더하기 1과 x제곱 빼기 3, 그리고 4차니까 여기 앞에 대가리가 x 하나만 있는 여기를 c라고 표현을 할게요. 저 c랑 관계없이 했을 때 바깥쪽에 나머지가 이렇게 자리한다 라고 해석을 하죠. 또한 이 식에서 가지고 갈 수 있는 정보는 x에다가 0을 대입한 f의 1의 값이 5거나 마이너스 1을 대입한 f의 0의 값이 5가 진행이 됐고 그럼 끝났어. 그러니까 2줄 전까지는 기본적으로 시험 대비를 했으면 왔었어야 하는 거고 그 다음 줄로 진행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를 못했어. 그러면 요건 내가 안내를 해줄게. 여기 지금 방금 이쪽으로 넘어온 과정이 쉽다고만 얘기를 하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얘는 나왔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얘랑 얘 상태는 있었어야 된다고. 그럼 나는 요거 하나만 해주면 되거든. 됐어요? 근데 중간고사 시험 범위들이었고 뭐 해주면 돼요? 대입해서 C의 값과 R의 값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실제 여기서의 C의 값은 마이너스 4, R의 값은 마이너스 7이 나오면서 F의 4를 대입해서 구해주시면 되겠죠. 이 정도로 진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원이 나왔네요. 자, 대표적인 파트 중에 하나고 지금 본인 가지고 있는 등급상에서 문제를 풀 수 없는 등급이어도 수상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어차피 다 기초로 다 깔릴 유형들이야. 그래서 여기 안에서 들리는 유형들 포인트만 가지고 가면 돼. 그러니까 초반이 중요해. 한 번 더 얘기하지만 문제가 다시 딱 정리가 됐을 때 초반부 달려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 생각하시고 가볼게요. 가져갈 얘기가 많습니다. 얘부터.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대체 왜 백지 상태로 가지고 오냐는 거지.
일단은 주어진 정보를 봤더니 여기다가 마이너스 5, 여기는 4,3, 여기는 0, 마이너스 5, 이 정도는 진입이 가능할 것이고 당연하겠죠. 자, 이렇게 나왔는데 그때 개노답 원 삼형제 이 친구 원주각 그리고 지름이 있을 때 직각 그리고 마주보는 각이 180도 아무런 얘기하지 않아도 지금 연습을 했어야 되는 게 일단 여기 둘이 더하면 180도야 여기 둘이 더하면 180도야 이건 가지고 가야 돼. 니 쓸 일 없어 어차피 하나도 쓸 일 없다고 수원이 들어가야 써 이거는. 근데 지금부터 이걸 보고 있었어야 한다고. 혹시나 쓸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됐죠? 그거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또 뭐래? 자, 아래 갔더니 점 B와 선분 AC 사이의 거리가 2루트 10이다. 근데 우리가 기억, 니은, 디귿 문제를 강조하면서 쌤이 계속 얘기를 했죠. 이 문제는 이제 참거짓을 관련된 문제고 뭐 하라고 했어? 기억은 무조건 맞출 거야. 못 맞추는 사람이 없어. 왜? 대입만 하면 해결이 되거든. 근데 주어진 문제에서 하고 싶은 말을 명확하게 잡았으면 좋겠다고 했고 일단 다시 한번 원하는 게 점 B와 AC 사이의 거리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AC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뭘 구해야지 뭐. 됐죠?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겠고 x 빼기 3y 더하기 5는 0까지 올 수 있습니다. 일단 됐죠? 자, 그 상태에서 거리 구해주면은 실제 거리 여기서 정리를 한 친구가 뭐가 되는 걸 똑같이 2루트 10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오케이? 됐어요? 그대로 진행이 될 거예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참여하는 걸 볼 수 있고요. 근데 출제자가 여기서 원하고 싶었던 건 무엇이었을까 생각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기억이 이걸 강조가 돼야 되는 게 기억, 니은, 디귿 문제치고는 좀 쉬웠거든 내용 자체는. 근데 쉽건 어렵건 간에 기억이 동그라미로 맞냐 틀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억, 니은, 디귿의 문제 중에 기억에서 그럼 이 문제는 나한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지? 이런 느낌이 조금은 정리가 되어야 한다고. 그냥 가만히 여기서 거리를 구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P점이 어쨌건 간에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라는 거 됐죠? 생각하시고 근데 솔직히 아무리 여기서 뭔가 얘기를 해주려고 생각해도 여기 문제의 기억에서의 니은 디귿이 너무 하는 얘기가 없어서 기억에서 얻어갈 게 조금 없기는 해. 진행할게요. 그래서 이때 원하는 게 뭐래? 사각형 PABC의 넓이가 최대가 되고 싶대. 근데 얘 넓이는 이미 고정이 되어 있지 않아? 그치? 얘 넓이는 어떻게 구해? 일단은 선분 AC의 길이를 먼저 구해주고 진행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AC의 길이는 일단 3루트 10이라고 거리를 직접 구할 수 있어요. 됐죠? 그렇게 진행이 되고 그러면은 밑변은 고정되어 있는 상태니까 잘 들어요. 밑변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니까 주어진 문제에서는 점 P가 어쨌건 원 위의 점이니까 좀 멀리 갈수록 좋겠네. 됐죠? 여기서 여러분이 앞으로도 사용하는 개념을 볼게요. 이게 얘기를 하면 못하지 않아. 이렇게 있을 때 여기부터 여기 사이에 있는 점을 기준으로 이 직선과 제일 가깝고 싶어. 그럼 여기가 제일 가까울까? 그치?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쪽에 맺힐 거라고. 그치? 맺힐 거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돌려서 수평 형태로 진행해서 원을 그려보면 너무 쉬워. 원을 그리면은. 근데 이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 되는구나가 아니라 넌 이거야 라고 하는 정도로 정리가 안 되면 못 따라가. 그게 문제인 거고. 그러니까 원 상태로 봤을 때 보면은 물론 이제 방금 아까도 나온 형태지만 중심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한 다음에 딱 반전 잘라주는 이 거리가 맞다는 거야. 됐어요? 최소는. 근데 그 개념이 이미 보자마자 너 이거 수평 딱 갖다 대면은 여기에서가 거리가 제일 짧아. 그렇기 때문에 요 거리에 전체 거리에서 빼주면 돼. 이런 느낌이었으면 좋겠거든. 여기도 마찬가지야. 곡선 형태가 있잖아. 어디가 제일 제일 가까워? 접했을 때 여기야. 방금 했던 여기도 아니었네. 그림상은. 또 다시 한번. 그래서 이렇게 쭉 있을 때 얘부터 가장 멀고 싶어. 그럼 어디면 돼? 접하는 친구보다 더 멀 수 없어. 그거보다 더 가까운 친구들은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고. 이 그림이 좀 이미징화가 됐으면 좋겠거든. 원을 할 때는 중심으로 얘기를 했지만 앞으로 조금씩 더 진행이 될 거예요. 수하에서도 나올 거야.
자, 아직 분수함수를 이번 주에 들어가니까 나오진 않았는데 나올 거야 실제로. 만약에 분수함수 형태가 이런 식으로 곡선이 나올 거거든. 내일 모레 배울 거지만. 그럼 직선이 이렇게 나왔어. 어디가 제일 가까울 것 같아? 기울기가 똑같을 때 제일 가까워. 이거랑 똑같은 개념이라고. 근데 이거를 외워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보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반대로 적용을 할 때도 어디가 제일 멀다고? 어디가 제일 멀다고? 기울기가 같은 친구랑 접할 때 가장 멀다고 생각하자고. 됐죠?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자고. 생각을 다시 쉬어볼게요. 우리는 연결한 AC를 연결한 상태에서 이 친구랑 평행인선을 그었을 때 이 지점을 이야기를 할 거고 이 지점이 접하는 상태니까 이렇게 중심을 연결을 하면은 여기 쪽들이 다 직각인 걸 볼 수 있겠죠. 당연히. 됐죠? 니은입니다. 넓이가 최대일 때 P랑 B를 연결한 친구랑 여기가 P가 됐을 때 연결한 친구랑 수직이 될 수가 없지. 이쪽으로 수직이 돼. 즉 수직이 되려면 얘가 이쪽으로 왔었어야 되는 거지. 육안상 봐도.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거짓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이때 이 지금 보이는 상태가 넓이가 최대라고 했을 때 우리는 여기서 또 뭘 볼 수 있는 거예요? 반지름에서 직선부터 원점. 여기 직선이 아까 y 3y 더하기 5는 0으로부터 중심까지의 거리를 반지름에서 뺀 길이가 높이가 돼줘야 넓이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걸로 지금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1번은) 진짜로 별로 어렵지가 않아. 그냥 혼자 그림 그려보고서 익숙해질만 해. 그러니까 자꾸 얘기를 하는 게 이게 모의고사가 생각보다 더 할 게 정말 많아. 근데 내가 이거를 계속 들고서 계속 이거를 건드려 주기 시작을 하면은 진도를 진행을 못해. 진도를 한 번이라도 보고서 학기로 들어갔으면 하는 거지. 근데 그걸 병행을 하고 싶은 거 뿐인 거고. 근데 이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여러분도 알겠지만 진행을 했기 때문에 예습이 가능해. 근데 예습 시간을 좀 많이 늘렸으면 좋겠는 거야. 그리고 복습도 가져갈 수 있는데 복습을 내가 또 가지고 가기에는 또 다음 거에 대한 예습을 또 해야 되잖아. 그래서 예습까지만 진행을 해주는 거지. 여러분 이게 숙제가 없는 게 아니야. 얘를 제일 붙들고 있어야 돼. 인정하잖아. 방학기간이 중요한 기간이라는 거는. 근데 그냥 흘러가는 대로만 두지 말고 각 수업 있는 날짜 이외에 이거 모의고사 마무리 좀 꼭 지어보셨으면 합니다. 22, 23 넘어가고요. 24부터 할게요. 자, 24번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뭐 해줘요? 판별식이 다 정확하게 쓸게.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에 대한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다고 할 수 있겠고, 됐죠? 정리해주면은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다가 되겠죠. 연산은 마무리는 안 짓게요. 지어서 얘기해 주시고. 자, 25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25번도 일단은 선분 AB의 길이라고 했으니까 선분 AB의 길이 L이라고 하는 형태는 그대로 루트 2t 플러스 1의 완전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3의 완전제곱이다 세워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거는 L제곱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근호가 빠지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럼 그대로 8t제곱 더하기 16t 플러스 1 그리고 9 그 다음에 10 요 형태가 되겠죠. 그때 뭘 구하래요? L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L제곱의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2차 함수의 상태니까 뭐를 이용해서 풀어주자?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어주자.
수투 아까 전 타임에 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한번 해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 알겠죠? 못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그대로 8을 묶으면 t 플러스 1의 완전제곱 됐죠? 플러스 2가 되니까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인 마이너스 1,2가 되겠고 최소값은 2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솔직히 뭐 틀렸나 이렇게 확인을 하는데 26번 백지로 놓거나 26번 보고 문제 틀린 거 보면은 너무 마음이 아파. 왜냐면은 진짜 이보다도 쉬운 문제가 없고 문제의 개념 자체도 맨날 했던 유형이거든. 들어보면은 뭐 안 들리는 게 없어. 근데 특히나 이런 유형들 같은 경우는 가볼게요. 자, 일단 문제를 읽어볼게. 문제를. 그림과 같이 원 위에 어떤 원? 반지름이 10인 원 위에 x좌표가 3인 녀석과 7인 녀석이 존재를 한대요. x좌표가 3인 놈이 존재를 한대. 아이씨, 나를 무시하지 않고 있는 느낌이지. 왜? x좌표를 3만 주면 우리는 y좌표를 구할 수 있거든. 어떻게? 루트 91이라. 어떻게 알아? x좌표 알면 대입하면 y좌표 나오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얘가 뭐야? 3, 루트 91이라는 거야. 여기서도 마찬가지 쌤이 얘기했던 개념을 얘기를 해볼게. 백지 상태로 왜 내냐는 거야. 아, 쌤 저 그건 알죠. 그러니까 알아서 그냥 안 썼어요? 할 거 없어. 써야 돼 어차피. 그래야지 머리로 외우는 걸 제외할 거 아니야. 또다시 얘는 그러면은 7, 몇이에요? 적용을 해봤더니 7, 루트 51이야. 여기까지 한 3초, 4초 이 정도 걸리지 않을까 싶어. 그냥 씩씩씩씩 그냥 쓰면 된다는 거야. 근데 뭐래? 이때 A1B, A2B라고 하는 녀석에 다시 문제 그대로 읽을게. A1B라고 하는 선에 수직인 두 직선이 C1이라는 수직이래. 그게 요게 직각이래. 그래서 내내 했잖아. 얘를 내내 했잖아. 얘를 가지고 안 한 이야기가 뭐가 있냐고. 쟤를 내내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의심을 했어야 돼. 연결한 얘가 뭐였다고. 지름이야. 지름이라고. 그 지름의 특징은 뭐야? 지름의 양 끝점의 중간에 중심이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C1의 좌표가 몇이라는 거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91이라고. 이걸 어디서 망가져서 오는 거냐고. 응? 저기 원 삼형제에 있는 거에서 똑같은 꼴인데 얘들아. 다시 연결한 이놈의 자식도 얘도 뭐래? 여기가 직각이래잖아. 그러니까 저걸 떠올렸어야 돼. 저 삼형제를. 근데 쌤 저거 잘 안 외워지네. 저 중3 거야. 중3 거. 중3 애들 하려고 여기다 써놓은 거야. 니네 할 때 안 써있었잖아. 중3 애들 수업하다 쓴 거야. 너네 나중에 고등학교 갈 때까지 안 줄 테니까 보자고. 그럼 또 연결하면 뭐가 돼요? 요것도 지름이야. 그러니까 얘가 몇이 돼? 마이너스 7, 마이너스 루트 51이라고. 근데 좌표를 구하는 게 A랑 B가 뭐래? A점이 뭐냐? C1의 Y좌표래. A가 얘래. B가 얘래. 이게 뭐가 그렇게 힘드냐고. 근데 왜 백지로 남겨오냐고. 얘도 안 쓰고. 직각인 거 이용만 해주면 해결될 일인데. 틀릴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로. 게다가 27번하고 조금 쉽게요. 조금 달리기를 좀 빨리 했거든. 마지막 3개 조금 진지하게 좀 해주려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자 이거는 좀 디테일하게 설명할게요. 이거 4개부터는 시간 여유가 충분하거든. 4개의 첫 번째 줄이 인수분해가 된 꼴인 첫 줄이 100% 얘였어야 돼.
얘가 아니면은 공부를 한 의미가 없는 거고 다 틀렸다는 얘기야.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가져갈 수 있는 줄이 있어. 이게 좀 더 발전한 형태인데 어차피 0을 인수로 가져도 3차이기 때문에 다른 숫자를 대입해서 진행을 했었어야 돼요. 즉 고차 방정식이니까 인수정리라고 하는 틀을 토대로 정리를 했어야 되고 실제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봤더니 0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 그러니까 다음 줄이 어차피 얘가 x 곱하기 x 더하기 1로 묶인다는 건 알고 있을 것이고 x를 묶인 상태니까 여기다가 세제곱, 여기다가 제곱, 여기다가 x 치운 다음에 이 정도로 하면 되잖아. 어차피 다시 안 돌아올 건데. 그러면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x제곱 됐죠? 그리고 더하기 2ax 더하기 a 더하기 2다. 첫 번째 줄이 얘나 얘가 아닌 형태면 무의미해. 그러니까 본인이 판단하라는 거야. 첫 번째 줄이 얘가 써있는 거 아니나 얘가 써있는 게 아니면은 문제를 잘못 접근했다는 거야. 그걸 접근하는 방식을 외워야 하는 거고. 결국은 이런 느낌인 게 뭐냐면은 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 내가 게임 같은 걸로 많이 비유를 해주려고 하는데 혹시 니네 세대 게임이 좀 아니기는 해서 그 바운스볼이라고 공 이게 띵띵 튀는 거 있잖아. 그거 보면은 타이밍 맞추는 게임이잖아. 왜냐면 여기서 이렇게 올 때 딱 타이밍 맞추고 얘가 쭉 가다가 딱 터치하면 얘가 딱 떨어지면서 다시 다른 데로 들어가고 대충 해본 적이 아마 있지 않을까 싶거든. 근데 그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처음에 깨질 때까지는 개 안 되다가 탁 깨지잖아. 다음번에 하면 바로 돼.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계속 하려고 하는데 중간에도 계속 실패하고 이러다가 물론 실패 포인트가 조금 더 이어지긴 하겠지만 본인이 그 실패하는 포인트 부분을 알아서 자체적으로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해. 한 번을 깨버리면은. 그러니까 본인은 막 예를 들어서 1시간까지는 하지 않겠지만 한 1, 20분 해가지고 겨우 깼어. 다음날 갔더니 친구가 그걸 하고 있는 거야. 야 벌써 줘봐. 바로 깬다니까.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처음부터 끝에 과정까지에 대한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가 마무리가 지어지면은 그 뒤부터 중간 아무데나 중간에 어디서 시작해도 가능하단 얘기야. 이게 재밌거든. 이 부분이. 근데 얘네들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이 수학이 안 느는 가장 큰 이유가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했잖아. 1시간 반이 걸릴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 오래 걸린다고. 이 문제라고 조금 걸릴 것 같아. 아니야. 여러분들은 이걸 하는데도 2, 30분이 걸리는 게 정상이야. 근데 그만큼 시간을 안 쓰잖아. 솔직히. 그러니까 얘를 다음번에 봐도 문제가 된다는 거야. 여기서 겁을 줄게. 이거 수투에서 또 나와. 또 나온다고. 근데 또 나오는데 그때 가서 이걸 해결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 끝에까지 완전히 마무리를 지어놔야 돼. 근데 수상에서 나왔던 시험 문제야. 솔직히 얘기를 하면은. 재작년 만년 2학년 때 나왔던 문제야. 똑같이. 학교 지금 학년마다 프린트 주느냐 안 주느냐 다르지만 그때 프린트까지 줬었고. 만년 기준으로 얘기를 했을 때. 자, 가볼게요. 자, 가보자. 지금 현재 인수분해가 여기까지 왔어야 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요것만 하고 쉽게 집중합시다. 사실 나한테 하는 얘기야. 집중하라고. 자, 그리고 읽어. 뭐래? 서로 다른 실분의 개수가 몇 개래? 3개래. 근데 생각을 해봐. 여기서 이미 0, 여기서 마이너스 1, 이 나왔네. 그리고 여기에서 만족하는 녀석은 분명히 얘는 0을 만족하는 x 값일 거라고. 맞죠? 맞지? 근데 이미 서로 다른 실근의 후보가 누구야? 첫 번째 0, 두 번째 마이너스 1, 그리고 세 번째는 뭔지 모르겠어. 맞지? 근데 얘는 기본적인 지 스킬 자체가 해를 몇 개를 제공해? 2개를 제공하지 않아? 당연히 2개를 제공을 하겠지. 그러면은 네가 2개를 제공하는 순간 문제가 되지 않아? 왜냐면은 서로 다른 실근이 하나, 둘, 셋, 넷이 돼버린다는 거야. 그러면은 1차원적인 접근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너는 그러면은 나한테 근을 몇 개를 제공하면 돼? 하나만 제공을 하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바로 1차원적인 생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이 녀석의 판별식이 0이면 된다는 거야. 근이 한 개만 주어지면 되는 거니까. 얘의 근이 한 개만 주어지면 되니까. 그럼 그대로 짝수공식 판별식을 진행을 해주면 B'제곱 마이너스 AC가 0이 진행이 돼. 그런데 여기서 생각이 여기까지 뻗쳤어야 된다는 거야. 나중을 위해서. 얘가 근이 하나였는데 그 근이 0이면 그럼 되냐? 안 되지 않아? 왜?
여기서 0이 있었는데 여기에 0까지 겹쳐버리면은 총 근이 3개가 아니라 2개가 되기 때문이지. 그 여기 하나가 3개로 겹쳐버리니까. 됐죠? 참고로 3개가 겹치는 근을 삼중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3개가 겹치면 안 되거든. 그러면 또 그럼 좋아. 0은 안 되는 오케이. 그럼 마이너스 1이면 돼? 그것도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1번에서는 디테일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여기 있는 2차 방정식인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a 더하기 2는 0이라고 하는 녀석이 x값이 0이나 x값이 마이너스 1이 아닌 중근을 갖는 상황은 오케이인 거라고. 됐어요? 근데 어쨌건 뭐가 됐건 간에 중근을 갖는 상황은 이 상황이었고 인수분해를 통해 a 빼기 2 곱하기 a 플러스 1이 0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만족하는 a값은 2 아니면 마이너스 1이라고 할 수 있다고. 그런데 x값이 0이나 마이너스 1이 아니라는 걸 판단해야 하잖아. 그러니까 a에다 마이너스를 그대로 대입을 해볼게. 그럼 a가 마이너스 1일 때는 x제곱 빼기 2x 더하기 1은 0이니까 만족하는 x값이 오케이. 이건 괜찮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인 건 오케이라는 거지. 실제로 a에다 2를 대입을 했더니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는 0이니까 만족하는 x값이 이렇게 되니까 오케이. 2도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a값이 2일 때와 마이너스 1일 때는 당연히 가능하다고. 1번 끝났고요. 자, 그 상태에서 요거만 하고 쉽게 좀만 집중하시고 줄게요. 포기하지 말고 계속 봐요. 자, 그럼 다시 생각을 해봐. 그럼 얘가 중근을 가진 상황은 끝났어. 근데 허근은 말도 안 되지. 하나는 가지고 와야 되니까. 그러면은 1차원적으로 또 생각해보면은 두 번째. 근데 얘가 두 근을 가지면 안 되잖아. 왜냐면 1차원적으로 생각하면 여기서 2개가 나왔으니까 2개가 나오면 4개가 되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데 한 근만 실근이고 한 근이 허근일 수는 없잖아요. 그치? 그렇기 때문에 실근이 2개가 나오는 건 명확한데 그 실근이라고 하는 자체가 방법이 하나야. 얘랑 겹치거나 얘랑 겹치면 된다. 즉 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a 더하기 2는 0에 한 근이 마이너스 1이면서 다른 근은 0이 아니거나 한 근이 0이면서 다른 한 근은 마이너스 1이 아니라는 생각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은 또 다들 여기에만 집착을 해. 근데 여기까지 생각이 뻗쳐야 돼. 실제 쓰진 않아 솔직히. 실제 쓰진 않는다고.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거지. 근데 여러분은 대입만 하고 테스트를 안 하거든.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고, 마이너스 1 그대로 대입하면 1 빼기 2a 더하기 a 더하기 2가 0이니까 a 값이 그대로 3이 돼요. 3 대입을 했더니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5는 0이 되니까 만족한 x값은 마이너스 1과 그냥 아닌데?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5가 되면서 a가 3도 가능해진다. 같은 방식으로 0을 대입했을 때의 마이너스 2도 같은 방식으로 가능해지고, 여기까지 아이디어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 27번은 좀 사용할 가치가 좀 있어요. 현재 55분인데 5분 정도만 아까워라. 근데 여기까지 오는 데까지 뭐 다른 방식이 존재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만큼 문제의 조건을 그대로 따라간 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문제의 지시사항대로만 했으면은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기울기를 여기서 만들어낸다 뿐이었어. 기울기를 만들어내는 거. 그럼 y절편이 2분의 a제곱이니까 여기의 좌표가 2분의 a제곱이면 5r의 길이도 똑같이 2분의 a제곱이 될 것이고, 그럼 직선의 방정식 삼각형 ROP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2분의 a제곱이 되겠죠. 넘어가서 진행해주면은 만족하는 a값이 4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됐죠? 그럼 다시 얘가 뭐라고? 얘가 4콤마이고 반지름인 요만큼의 길이는 똑같이 2인 걸 볼 수 있다고. 저쪽에서 이제 공략을 다시 합시다. 4,2로부터 직선 mx 빼기 y는 0 사이의 거리가 2와 같다고. 그럼 세워주시면 루트 m제곱 더하기 1분의 절대값 4m 마이너스 2의 값이 반지름 2와 같다는 걸 볼 수 있겠고, 계산을 해주면 m의 값은 3분의 4라고 만들어집니다.
29번, 30번 두 문제가 남았는데 시간 충분히 넉넉하거든. 얘들아 잘 들어. 진짜로 29번, 30번이 딱 두 개가 정말 대표적인 여러분들이 앞으로 만날 킬러 문항 형태이거나 아니면 어쨌건 간에 100점을 맨 마지막에 갈라주는 친구인데, 자 다시 설명해 볼게요. 본인이 몇 등급을 맡고 있구나, 맡고 있고 막 어떻게 정리가 되고 이게 지금 현재 안 중요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하는 것보다 아직도 쌓을 게 더 많기 때문이야. 가볼게. 자 봐요. 나는 여기서 엄청나게 강조를 할 거고, 여러분이 3학년이 끝날 때까지 강조를 하려고 하는 이 자연수 n의 형태를 먼저 보고 얘기를 할게요. 일단은 저 자연수 n이라는 형태를 봤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1, 2, 3, 4 대입을 하자는 거야. 최소값이라며. 설마 최소값인데 그래도 정답이 뭐 327 이럴 수도 있겠지만 가는 동안 앞에서 많이 제거를 할 거야. 그 정도면은. 근데 1부터 시작을 해보자고. 문제에서 하라는 말은 일단 따라주고. 자 뭐래요? 서로 다른 두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했으니까 근각의 관계를 이용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 그대로 알파 베타는 그대로 B. R에서도 똑같이 두근이 요 녀석이라고 했으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4를 계산한 게 마이너스 3A, 그리고 둘이 곱한 거 여기까지 진행을 한 게 3B임을 알 수 있다. 뭐 해줘야 돼요? 당연히 정리해줘야지. 이것저것 꼼지락꼼지락 정리를 해줬더니 A 값이 마이너스 2, B 값이 4가 나왔어요. 여기까지 만약에 못 왔다. 여기 마찬가지. 여기까지 만약에 여러분이 못 왔잖아. 이게 그냥 안 하고 있는 거라고. 그냥 아예 진행을 안 하고 있는 거야. 본인이 풀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아예 없다고. 그러면 계산 정리를 했더니 알파 더하기 베타 값은 그래서 2가 나오고 알파 베타 값은 그대로 4가 나오게 됩니다. 됐죠? 그냥 그대로 대입을 한 거니까. 근데 일단 여기가 n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럼 실제로 n의 값이 만약에 1이라면 n의 값이 2라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의 값이 다시 할게. n의 값이 1 먼저 대입을 해주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양수이면서 알파 더하기 베타의 값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랑 같은 걸 확인을 해봐야겠네. 됐죠? 근데 우리는 알파 더하기 베타가 현재 몇이야? 2라며. 근데 우리가 얘네 둘을 가지고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구할 수 있냐는 거지. 구할 수 있죠? 알파 더하기 베타를 완전 제곱한 거에서 2알파 베타를 빼주면 되겠지. 그럼 여기서 계산해준 값이 뭐가 나와?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마이너스 4가 나와. 그러면은 위의 조건은 만족을 하는데 나 조건 박스에서 나 조건이 만족을 못하죠. 같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아니라는 거야. n의 값이 1은 만족을 못한다는 거지. 그럼 다시 한번 n의 값이 2인 걸 한번 대입을 했더니 알파, 근데 여기부터 이미 글러먹은 거 아니야 얘네들? 음수가 나왔으니까. 그럼 n이 2는 또 제외하고 가자. 그럼 n의 값이 이번에 만약에 3이라면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이 양수일 때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은 알파 4제곱의 베타 세제곱이랑 같은지 확인을 하면 되니까 당연히 세제곱을 먼저 구해줘야 돼. 그럼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은 어떻게 구할 거냐는 거지. 여기는 근데 방법이 많아요. 알파 더하기 베타 세제곱을 구하기 위해 알파 제곱 빼기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의 제곱이 그대로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인 걸 이용을 하시거나, 혹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전체 세제곱에서 3알파 베타 곱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를 진행을 해주거나, 그게 아니면은 어차피 주어진 문제에서의 두근 알파와 베타가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4는 0의 두근이니까 알파 제곱은 2알파 빼기 4, 베타 제곱은 2베타 빼기 4일 거라고. 그럼 그대로 알파의 세제곱은 2알파 제곱 빼기 4알파, 베타의 세제곱은 2베타 세제곱 빼기 3베타일 때 제곱, 알파 제곱이 또 2알파 빼기 4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계산해서 진행을 했더니 알파 세제곱이 마이너스 8, 베타 세제곱이 마이너스 8이라는 걸 볼 수 있다.
방법이 세 가지야. 하나, 둘, 세 가지가 존재를 한다고. 곱셈 공식에서의 두 가지 혹은 차수를 내리는 방법. 둘 다 접근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계산했더니 마이너스 16이 나온다는 거야. 그럼 이것도 글렀네. 됐지? 자, 봐봐. 대입을 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대입을 해서 다음 단계로 자꾸 진행을 해주다 보면은 대입을 이제 더 이상 안 해도 되겠는데 하는 느낌이 딱 서. 왜냐면 의미가 이해가 됐거든. 그 이해가 대입을 안 한 상태로 하면 너무 빠르고 너무 좋지. 근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멈추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멈추지 말고 대입해서 진행을 하라고. 응? 그냥 진행을 하라는 거지. 한 번 더 그럼 3을 대입을 해주면 다음 친구는 4제곱 더하기 4제곱을 만들어내야 하는데, 근데 방금 보인 거에서 어차피 알파의 세제곱 곱하기 알파, 베타의 세제곱 곱하기 베타로 만들면 얘네들이 어차피 마이너스 8인 거잖아. 그럼 다음 친구가 뭐가 돼? 마이너스 16이 되겠지, 똑같이. 맞지? 왜냐면은 알파 세제곱이 어차피 마이너스 8이었고 여기도 똑같이 마이너스 8이었으니까 마이너스 8을 묶어준 친구가 되니까. 그럼 여기도 똑같아진 걸 또 확인해 돼요. 됐죠? 또 같은 방식으로 그러면은 5제곱 더하기 5제곱을 구해주시면은 32. 또 양수로 들어왔네요. 다음 6제곱을 그대로 구해줬더니 나오는 값은 128. 7제곱을 진행을 해줬더니 나오는 값은 똑같이 128. 걸렸네. 됐죠? 됐어요? 그냥 하면 됐었다고. 그냥 하면. 근데 이게 좀 약간 기준점을 바꿔보면은 여러분이 여기서 한 문제를 맞출 때마다 어려운 문제라고 얘기를 했을 때 맞출 때마다 진짜 여기서 현금 100만원을 지급을 한대. 그렇게 했으면 여러분이 이걸 못 풀었을 때 느끼는 감정이 난 분명히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 100만원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고심하고 고민을 했겠어. 근데 더 진행했으면 되는 건데 그걸 진행을 못한 거야. 그때의 아쉬움을 느끼는 만큼 아쉬워해야 돼. 근데 지금 우리한테 그게 직접적인 금전적인 돈이나 어떠한 보상으로서 다가올 수는 없어, 솔직히. 그렇다고 내가 막 돈을 뿌리고 다닐 수는 없잖아, 솔직히. 그러니까 그게 되지 않는 것 뿐인 거지. 여기에 대한 보상은 계속 누적되거든, 사실. 그 보상을 나중에 이제 우리가 입시의 결과라고 하는 형태로 가지고 갈 뿐인 거야. 여기 아쉬워해야 돼. 이거 지금 여기 상태에서 저 이거는 했는데요. 이걸 못하는 게 아니야. 중간에 멈춰서 안 하고 있는 거지. 자, 29, 30번 두 개 중에 첫 번째 유형 이 녀석은 이렇게 숫자를 넣어서 계속 진행을 해달라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리고 30번입니다. 자, 이거는 나중에 이제 킬러문항 도형 파트에서 웬만한 문제들을 좀 잡아줄 수 있는 좀 근간이 될 수 있는 문제 부분이고 좀 신경 많이 쓰셔야 돼요. 자, 여러분이 어디든 상관없이 지금 보이는 상태에서 자, 필기 좀 많이 따라올게. 이거 연습 좀 시켜줄 테니까 이 참수 어디는 좋아요. 그려보시면 돼요. 이 참수 어디는 좋아. 일단 지금 나는 기준에서는 당연히 이 참수 그리라고 하면은 얘가 이제 근본이지 않을까? 그지? 얘가 근본이지 뭐. 일단 1사분면에 꼭지점도 있고 요렇게. 그리고 나서 이 그래프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면은 지금 당연히 꼭지점이 이쪽 방향으로 진행이 되겠고 뒤집혀서 오니까 위로 블록이 포물선이 될 거라. 그죠? 근데 fx는 gx 뭐야? 교점을 얘기를 하는 거지. 그지? 교점이 몇 개가 발생을 한대? 2개가 발생을 한대. 그럼 얘는 안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은 무슨 짓을 떠나서도 꼭지점의 형태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백날 돼봤자 이렇게 진행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만약에 얘가 이렇게 해서 내려가 있다면 밑으로 그럼 꼭지점이 이쪽에서 진행이 될 것이고 그럼 그래프의 형태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지. 넘어갔으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고 그럼 교점이 2개가 발생을 하겠네. 그러니까 실패를 해보면서 독해가 진행이 되면 다시 실패하면서 그래프가 안 되는 케이스를 적은 다음에 어떻게 그래프가 진행이 되는지가 확인이 돼주면서 독해를 읽어주면은 얘가 무슨 말을 하는지로 다가갈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맞히는 거는 중요하지 않아. 맞추는 건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서 실패를 해놔야 2학년, 3학년 때 실패를 안 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 시행착오를 이미 겪어놓자는 거지. 결국은.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는 교점이라고 하는 녀석이 구해지려고 하면은 어느 정도 크로스가 돼야 한다는 거지. 다시 한번 그래프가 만약에 이쪽으로 가도 같은 현상을 띠거든. 그러니까 그래프 형태가 조금은 내려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진입이 되어야 한다는 거지. 됐죠? 그럼 꼭지점이 좀 저렇게 합쳐져야 될까? 제일 근본적인 건 이런 느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딱 대칭이게. 그럼 교점이 얼마나 좋게 발생을 해? 됐죠? 그럼 교점이 발생하는 형태는 일단 잡은 거야. 그지? 잡은 거야. 아, 이런 식으로 되면 되는구나 정도는 충분해. 그렇게 알파랑 베타가 찍혀진다고. 됐죠? 그렇게 알파랑 베타가 찍혀진다고 했을 때 다시 최고 차이의 개수가 1인 함수라고 했으니까 아래로 블록이 이렇게 내려간다고 가정을 하고, 그럼 꼭지점도 비슷하게 이번에 여기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끝에 전에 눌렀으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당연히 얘가 fx고 얘가 gx라고 얘기했을 때 꼭지점 x좌표는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인 거야. 자, 어려울 수 있어. 잘 봐. 잘 봐. 그때 hx는 어떻게 그려진대? 자, 정말 기본적인 스킬인데 지금은 어려울 거예요. 지금은 어려워. 간다. hx는 어떻게 생긴대? x값이 알파랑 베타의 바깥쪽일 때는 fx래. 알파가 여기고 베타가 여기잖아 지금. 맞지? 그 중에서 바깥쪽 알파보다 작고 베타보다 클 때는 fx래. fx는 아래로 블록이야 위로 블록이야? 아래로죠. 그러니까 그래프가 얘가 내 거고 노랭이가 내 거라고 지금. 됐어요? 그 다음에 알파와 베타의 사이일 땐 뭐래? gx를 쓴대. gx는 위로 블록이야 아래로 블록이야? 위로 블록이에요. 왜냐면은 대칭 이동을 시켰기 때문에. 됐지? 근데 지금 여기서 뭔 소리인지 지금 gx, fx 못 따라가겠는데 하면 처음에 진입했던 게 안 되고 있다는 거고. 그럼 가운데서는 gx를 쓰니까 얘를 갖다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 아직 다 한 거 아니야. 더 가볼게 다시. 방금 아까 얘기했던 거 가볼까? fx를 이렇게 딱 꼭지점 여기 얼마나 이뻐. 그때 얘를 가지고 원점 대칭 이동 시켜주면은 이렇게 되겠고 빵빵 y축, x축 대칭 이동한 친구가 되겠죠. 다시 똑같이 교점은 어떻게 발생했다고? 여기 알파고 여기 베타래. 근데 알파보다 작고 베타보다 클 때는 어떻게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fx래. 그러니까 얘라고. 바깥에. 그리고 그 사이일 때 뭐라고? gx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다. 근데 얘만 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진입은 가능하지 않을까? 만약에 위로 블록이 만약에 이렇게 진입이 됐다면은 그럼 아래로 블록이 이쪽에서 진입이 됐을 거거든. 이런 식으로.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 요렇게 발생을 한다는 거지. 됐죠? 됐어요? 일부러 이렇게 그렸어 지금. 그때 뭐를 원하는데? 야, 그래서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구나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이 상태에서 다시 갑니다. 여기서 얘가 어려울 수 있어. hx는 h의 베타. 여기다 쓸게요. hx는 h 베타를 만족하는 실근이 세 실근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 크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결국은 y는 hx라고 하는 그래프와 y는 h의 베타라고 하는 녀석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y는 h의 베타는 쓸게 hx 위의 x값이 베타인 점을 지나는 가로선이야. 가로선. 그러니까 그거야. 우리 상수함수 배웠던 y는 k 그거라고. 근데 그 k 값이 h의 베타인 거야. 근데 우리는 그냥 숫자만 있어도 지금 머리 아파 죽겠는데 그게 h에 막 들어가 있고 하잖아. 근데 너무 신경 쓰지 마. 베타를 대입한 값의 함수값인 거야. 그러니까 y는 얘라고. 지금 노랭이랑 교점이 몇 개야 그러면? 2개잖아. 근데 교점이 몇 개래? 3개래. 그러니까 잘 안 된다. 그럼 h의 베타는 여기잖아. h 베타 콤마 여기잖아. y는 h 베타 교점 몇 개야? 2개니까 안 된다고. 베타가 여기였잖아. 그럼 교점의 개수가 몇 개야 지금 현재? 하나? 2개. 그래서 안 된다. 응? 안 된다. 자, 이때 그래프를 하나를 더 그려볼게요. 더 많이 그려서 실패를 했어야 되는 내용이고, 그때 그래프를 어떤 방식으로 그릴 거냐면 아래로 블록인 포물선을 이쪽에다가 똑같이 그릴 건데, 이때 위로 블록인 조금 더 뭉툭하게 할게.
더 밖에 그냥 이렇게 봤을 때 꼭지점을 바깥에서 안쪽으로 잡았다고 생각을 해볼게. 아이씨 다시 좀 둥글게 그리면 대충 답이 나오거든. 사실 한 방에 나왔어야 되는 대목이긴 한데 이렇게 아래로 블록일 때 꼭지점의 대칭이 이런 식으로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있던 이 꼭지점을 안 넘어간 그림으로 일부러 그려줬는데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면은 실제 여기에 교점의 x좌표가 알파고 여기에 교점의 x좌표가 베타라고 했을 때 주어진 그래프는 파란색 이렇게 진행이 된다. 이렇게 진행이 된다. 이렇게. 그때 다시 한번 똑같은 녀석. 베타를 지나는 y는 베타, 가로선은 그거 주면은 교점의 개수가 몇 개 나와 그러면? 하나, 둘, 세 개가 만들어진다고. 그러니까 박스 형태의 가라고 하는 조건에서의 세 실근을 갖는다는 조건은 이 그림이었던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안 잡았어. 그냥 그래프는 이렇게 찾아갈 수 있다는 것만 잡은 거야. 좀 속도 낼게요. 이때 fx가 최고차의 개수가 1인 함수였으니까 내가 임의로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라고 잡도록 할게요. fx를. 그리고 또한 보이는 그대로의 gx라고 하는 녀석은 어차피 원점 대칭인 녀석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 빼기 b라고 정의가 가능하겠죠. 그때 우리가 원하는 알파와 베타는 어차피 둘의 교점이니까 연립한 2x 제곱 더하기 2b는 0을 만족하는 x 값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이때 이 녀석을 만족하는 녀석은 결국은 알파와 베타였으므로 근각계수의 관계를 이용을 해주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알파 더하기 베타가 그대로 0 그리고 알파 베타의 값을 b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어려워. 근데 여기 뒤도 쉽지 않아요. 그때 어차피 교점을 잡는다고 했으니까 얘를 내가 T1이라고 할게. 요 값을 내 셈이 만약에 T2라고 진행을 할게요. 그리고 얘는 뭐였어? Y는 H의 베타였던 친구잖아. 그럼 그대로 T1과의 관계로 얘기를 해봅시다. T1과의. 근데 T1을 만족하는 친구는 결국 fx는 f 베타를 만족하는 x값을 t1과 베타라고 진행을 해준 거거든. 또한 fx는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라고 할 수 있겠고 만족하는 f 베타는 그대로 써줄게요. 상수일 거야. 그럼 그대로 이 방정식을 넘겨주면 더하기 b 빼기 f의 베타는 0이 될 것이고 두근이 t1과 베타라고 했을 때 근각계수의 관계를 쓰면 t1 플러스 베타 값은 마이너스 a라는 식을 만들 수 있지. 이해 못했어도 괜찮아요. 한 번 더 할 거야. 여기까지 이해 못했어도 괜찮아. 그냥 모르겠어 그냥 다시 들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돼. 다시 가볼게요. 요번에는 이 그래프와의 교점이 T2와 베타인 걸로 이용을 하면은 가볼게요. GX와 H의 베타를 만족하는 두근을 T2와 베타라고 하죠. 근데 GX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AX 빼기 B고 여기는 H의 베타이므로 우변으로 넘어가면은 X제곱 빼기 AX 더하기 H의 베타 더하기 B는 0이거든. 근데 근이 T2와 베타니까 그대로 T2 플러스 베타는 A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실근의 합이 마이너스 4라고 했는데 그 세실근이 T1 더하기 T2 더하기 베타인 거잖아. 그럼 여기 T1 있잖아. T1 뭐예요? 마이너스 A 빼기 베타. 여기 T2 있잖아. A 빼기 베타. 그럼 그대로 싹 다 대입을 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A 빼기 베타 더하기 A 빼기 베타 더하기 베타를 계산한 게 마이너스 4라고. 없어지고 여기도 없어지니까 베타가 뭐라고? 베타가 4라고. 베타가 4니까 동시에 알파가 그래서 마이너스 4라고. 그러니까 이 친구의 x좌표가 마이너스 4였고 이 친구의 x좌표가 4라는 걸 가지고 갔다. 여기까지가 박스 형태의 가입니다. 됐죠? 여기는 조금 쉬워요. 그래도 근데 개념을 가지고 가야 할 뿐이야. 이때 현재 파란색 hx 2그래프 위의 점 중에서 y좌표가 음수인 정수의 점이 15개래. 그런데 음수인 정수의 점의 개수가 15개이려면은 여기서 마이너스 1인 치고 가지고 가고 여기서 마이너스 2 여기서 마이너스 3 각각 몇 개씩? 2개씩 계속 가지고 갈 거 아니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까지는 가지고 가야 할 것이고 그럼 얘의 값이 몇이어야 돼? 하나만 딱 가지고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주어진 정보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다? 이 친구에서의 점의 y좌표 즉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을 지난다고 할 수 있다고요. 또한 같은 방식에 의해서 여기가 마이너스 4, 이 친구가 정리가 됐을 때 이 친구도 같은 맥락으로 뒤집어지다 보니까 원점 대칭이라며. 그러니까 여기는 똑같이 4,8이라고 할 수 있다. 자, 지금 여기까지 진입을 해주면은 뒤에 쪽 나머지는 이제 조건 가지고 그냥 계산하는 연산만 남았거든. 요거는 요 상태까지 정리한 다음에 일단은 질문은 더 받아주기는 할게요. 따로 정리는. 마무리 되는 거 꼭 확인해 보시고 여기까지만 일단은 따라와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29랑 30은 가지고 갔으면 좋겠어. 이것도 마찬가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진짜 한 1시간 정도가 걸리는데 걸려도 어쨌건 간에 남는 게 있을 거라는 거 생각하셨으면 합니다.